오늘 우리나라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2차 양자 협의에 나선다. 한일 양국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 WTO 무역 분쟁 2차전을 둘러싼 이슈를 집중 점검해본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오늘 세계무역기구 WTO 2차 양자 협의를 갖습니다. 이번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본격적인 WTO 제소 절차를 받게 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지난 9월 11일이죠. 일본 측이 세계 반도체 핵심 소재 품목 수출을 제한하자 이제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먼저 네. 1차 협의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일단 간단하게 경과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WTO에 제소하게 되면 최장 한 60일 정도 일단 그 양자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11일에 이제 제소를 했으니까 사실은 시한이 지금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그 10월 11일, 그러니까 한 달 전 정도 됐을 시점에서 1차 협의가 진행이 됐던 거고, 2차 협의는 조금 이제 늦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1차 협의 때 사실은 합의 내용이 없습니다. 합의한 내용은 오로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겁니다. 그만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1차 협의 때는 뭐 양자가 그야말로 그러니까 본인들의 기존의 입장만 내놓고 서로 그 인식차가 있다는 것만 확인한 정도. 뭐 그 정도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그 2차 협의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1차 협의는 그냥 뭐 각자의 입장만 확인하는 네. 수준에 이제 그쳤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오늘 WTO 2차 양자 협의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번에 2차 협의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할 예정인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당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대 소재와 관련해서 이제 수출 규제 그 조치 자체가 부당하다. 그런데 이제 부당성의 이제 근거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정치적인 보복이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판결이 나오고 나서 그것에 대한 불만으로서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로 결국은 이렇게 문제 제기를 이제 한 거다. 수출 규제에 들어간 거다 하는 그 점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딱 한국만 놓고 한국만 꼭 딱 집어가지고 차별적으로 지금 이거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안보상의 이유로 그랬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이 3대 수출 규제 품목에 들어간 이 전략 물자들이 들어가면 군사적으로 이게 차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전용됐을 때 이거 좀 걱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막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국가안보상의 이유라면 왜 한국만 대상으로 그렇게 규제를 하느냐.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주장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어떤 근거를 들어서 이제 반박을 할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징용 판결하고 무관하다. 그 얘기를 일단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복성이 절대 아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안보상의 이유로 하는 조치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북한에 이제 그 전략 물자가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거다라고 이 얘기를 또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추가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리고 이거는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일본 정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의 수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일본 내 자국 기업을 상대로 해서 수출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이 문제 삼을 게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이번 2차 협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네. 소송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WTO에서 일단 양자 협의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합의가 잘 안 되면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분쟁 해결 기구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쟁 해결 기구에 이제 패널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일종의 이제 소송을 이제 전개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좀 더 치열하게 법적 다툼이 이루어질 텐데 법적 다툼은 역시 이제 그 WTO의 여러 협정들이 있잖아요. 그 협정들을 얼마나 위반했는가 그 여부가 이제 핵심이 되겠죠. 우리 정부가 지금 이제 그 일본이 위반했다라고 들고 있는 그 핵심적인 WTO 관련한 이제 그 협정이
그 가트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품 무역 협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협정이 있고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그다음에 무역 관련 투자 조치 협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 정부는 일본이 위반했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할 거고 일본 정부는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가하는 그런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이 패널이 구성돼서 이 패널 보고서가 나오는데 한 1년 3개월 정도 통상적으로 걸린다는 거죠. 네. 그게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 소송으로 이제 전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본 소송으로 이제 전개가 됐을 경우에는 최장 한 3년까지도 이 소송 절차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제 오랜 기간을 이제 기다려야 결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이 제소 절차를 굳이 택한 이유는 사실은 압박 수단이죠. 일본으로 하여금 수출 규제 조치를 조기에 철회하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압박 수단으로 일단은 제기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2차 협의 때도 만약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또 16일에 네. 일본이 이 2차 양자 협의를 앞두고 반도체 소재인 고순도 액체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이제 또 허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뒤에 숨겨져 있는 일본의 속내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꼼수가 아니냐. 이게 지금 한국 내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WTO 이게 제소까지 들어가서 만약에 일본이 패소한다라고 하면 이거 상당히 그 일본의 그 무역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점이 굉장히 의식이 되는 거죠. 일본은 뭐 우리나라처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나 다름이 없는데 치명적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게 소송으로까지는 안 가게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또는 설령 소송으로 가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명분 내지 근거를 만들어 두자.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안보상의 이유를 이제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안보상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우리 허락한다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일종의. 예. 그리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자국 내 기업을 상대로 해서 수출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다라고 주장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도 이제 그런 거죠.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겠다라고 허가 좀 해주세요 해서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문제 없어서 허락을 해준 거다.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관리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딱히 시비 잡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일단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일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카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23일 0시면 또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네.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납방용 카드 중에 하나인데 지소미아 종료가 또 일본에 주는 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좀 큰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그 지소미아 뭐 파기해도 우리 뭐 안보상에 뭐 전혀 지장 없다. 북한이 미사일 쏴도 우리 다 파악할 수 있고 네. 뭐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공언을 하고는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뭐 불과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죠. 북한이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네. 미사일인데 이게 장거리 미사일인데다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을 쐈어요. 자, 그런데 일본 정부가 초기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2발을 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 정부는 뭐라고 발표했냐면 1발이고 이거는 SLBM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3시간 뒤에 일본 정부가 결국 발표를 번복을 했거든요. 그때 일본 기자들이 엄청나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거 지소미아 파기해서 한국 쪽에서 정보 못 받아서 이런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우리 아니다라고 그때 일본 정부가 극구 부인을 하긴 했으나 실제로는 영향이 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소미아 또한 우리 정부가 지금 WTO 제소와 더불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기 위한 카드로 사실은 지금 내민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아직까지는 별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심은 아마 굉장히 심사가 좀 복잡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생각보다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과 타격을 지금 주고 있나요? 그러니까 뭐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일단 가장 큰 영향은 최근에는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그러니까 중국 향의 수출이 많이 줄어든 것.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좀 주고 있는 그런 건데요. 그런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도 뭐 없진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우리 수출이 지금 뭐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략 뭐 10개월 연속 지금 이제 감소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런데 일본향 수출도 한
5.9% 정도 감소를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어느 쪽이 더 손해를 받느냐를 따지면 네. 일본 쪽이 손해를 본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요즘 나오고 있죠. 이제 최근에 이제 통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일본 대일 무역 그 적자 그 폭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년 전 대비해서 20%가량 줄어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줄었지만 일본은 더 많이 줄었다. 우리에 대한 수출이.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일본 정부가 이쯤에서는 사실은 합리적인 계산법을 내놔야 할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로 득될 것이 없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합리적인 결과를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일 WTO 2차 협의와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이종원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